저 25강은 등식의 변형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변형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은 이 농업계에 혁명이 일어난 날 이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유전자 변형 작물들 이렇게 보면 좀 재미있죠. 자, 선생님도 오늘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유전자 변형 감자. 보통 우리가 보는 감자랑은요, 또 색깔이나 또 모양들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식물을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또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 안전하게 또 변형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인데요. 안전하게 식을 또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제 등식의 변형을 이루어 나갈지 첫 번째 이제 식의 대입부터 먼저 개념을 잡아야 할 거예요. 자, 식을 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끼리 의사소통의 문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등식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하겠죠. 자, 하다 보면 식의 값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또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등식의 변형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꽉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오늘 체크할 개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바로 식의 대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입이라는 말 아시죠? 고입 대입 이거 아니고요. 대신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대신 집어넣어 봤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인데 x를 1이라고 하고요. y를 5라고 해보세요. 그럼 x에다 1 넣고 y에다 5 넣으니까 답은 6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문자 대신에 수를 넣은 것은 여러분들이 늘 한번 해봤던 일일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거 대신에 어떤 걸 대신 넣는 거죠. 근데 오늘은요. 식을 대신 넣는 거예요. 식의 대입이란 제목으로 보는 거죠. 자,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대신 넣는 거니까요. 여기서 라지 A를 x 더하기 y라는 식으로 두고요. 라지 B를요, x-2y라는 식으로 둘 거예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요걸 대신 집어넣고요. B 자리에 요걸 대신 집어넣으면 사실 끝이에요, 끝. 자,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A니까 A 자리에 x 더하기 y를 대신 넣었고요. 마이너스 2b, B 자리에 x-2y를 대신 넣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넣었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 A에서 X 더하기 Y를 넣을 때는요, 별 일이 없었어요. 이제 A 앞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물론 이제 굳이 따지면 1을 곱한 거지만 1은 이제 곱하나 마나 하니까. 다른 거 어떻게 곱하는 일도 없고 그 A 자체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뒤에서 일어나죠. B 앞에 2를 곱하게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2b니까요. 그러면 2하고 b를 곱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b라는 것 자체가 이거 전체죠. 그쵸? 이 전체인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요. 전체 중에 1 부분에게만 여러분 곱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원했던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b 전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2를 곱해주려면요. b를 어떻게 티나게 여러분 만들어줘야 돼요. 원래 B가 누구였냐면 X-2Y였어. 이렇게 T가 팍팍 나게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괄호가 생겨서요. B 전체에다 2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랑 X랑 곱하고 2랑 마이너스 2y랑 곱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에다가 자, 여러분 2를 곱하긴 곱하는데 단지 조심할 건 이 뺄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를 곱하면서 괄호를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편한 건 뭐냐면 2를 곱한다는 생각보다 차라리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배 법칙하는 게 부호로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y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고요. 4y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식을 대입해서 잘 전개한 게 될까요? 아직도 마무리가 남았네요. 자, 언제까지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자, 보니까 x랑 마이너스 2x 이렇게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바로 동류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x랑 마이너스 2x 우리 계산을 해서요. 마이너스 x라고 동류항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y랑
동류항 그리고 플러스 4y도요. 역시 동류항 정리할 수 있겠죠. 저로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5y 이렇게 해줄 때 비로소 우리가 식의 대입이 잘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는 a-2b를 우리가 원했던 건데 a의 다항식 그리고 b의 다항식을 잘 대입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y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에 우리가 그러니까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하는 거 그때 어렵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조심할 게 있었어요. 그때도 수가 음수일 때는요, 여러분들 괄호를 잘 정리해서 들어가야지만 식에 대한 제대로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 식의 계산에서는요, 더 중요합니다. 문자 대신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대신 넣어주실 때는요, 반드시 괄호를 잊지 말고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거, 이 첫 번째 개념 잡이에서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우리가 이 개념 가지고 한번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식의 대입 문제 첫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뭐 거의 흡사하고요. 조금만 더 선생님이 변화를 줬어요. 자, A는 2x-y 그리고 B는 x 플러스 y일 때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을 x에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에다가 뭘 대입하느냐? 2x 마이너스 y를 이제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괄호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b입니다. 자, 여긴 사실 하나 많아야긴 하지만요. 플러스지만 그래도 b를 잘 대입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x 플러스 y에다가 우리 괄호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여러분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분배 법칙으로 풀어나가 볼까요? 2, 2, 4, x 마이너스 2y로 전개가 되겠고요. 자, 뒤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류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4x하고 x가 바로 동류항이죠. 따라서 덧셈 해주시면 5x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y랑 y가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상수항 빼먹지 말고요. 여러분이 최종적인 답으로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요.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대신에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요. 잘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대입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우리가 식의 대입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은요. 여러분과 함께 한 문제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등식에 문자가 두 개가 있죠. 그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X 하는 거 조금 이따고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자,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y에 대하여 풀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y에 대하여 풀어라. 아니면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끝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내어라. 자, 만약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y만 남기고요. 자, 좌변에 y만 남기고요. 우변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을. 그럼 1 마이너스 2x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y라는 것을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y라는 것과 1 마이너스 2x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y만 남기고 이 y에 대해서 이것들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렇게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등식이 있는데 y에 대하여 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y를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y에 대하여 푼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문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x를 y에 관한식 또는 대한식 마찬가지예요. 관한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선생님 일부러 이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곱씹어 보라고. 자, 이 표현. 그리고 x에 대하여 또는 관하여
자, 대하에 관하여 우리 같이 씁니다, 원래. 자, 풀어라. 자, 이렇게 표현한 거. 자, 그러면 주어진 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x 일단 남기고요. 1-y 이렇게 됐죠? 자, x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2로 넘겨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x라는 이 문자를 y가 들어간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또는 x에 대하여 풀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x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어지는지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정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을 때 x가 들어간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y에 대하여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y만 좌변에 남기고요. 나머지 뭐 상수랑 문자식들을요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여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표현을 이제 익히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진리라기보다 우주 대섭리 뭐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학에서 뭔가 우리가 계산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런 말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약속합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나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직접 약속하진 않았지만 수학의 선배들이 약속해 놓은 거야. 따라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표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죠? 자, 다음 등식을 y에 대하여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만 좌변에 남기고 쭉 등호 뒤로 푸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쭉 푸는 거죠. 자, 그래서 y가 들어있는 항만 이제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넘어오면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 5는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y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y에 대하여 풀어야지 마이너스 y에 대하여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결국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다 곱해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y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서 y에 대하여 풀어라 한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수행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y에 대하여 풀어라 그랬어요. 자, 좌변에는 y 같은 항이 하나 있어요. 우변에는 없어요. 자, 그럼 y만 남기고요. 다 한번 넘기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 때 여기 괄호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 풀어보면 2x 마이너스 6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y만 남기고 좌변에서 누가 이제 넘어오느냐면 4x가 먼저 넘어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x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넘어오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y는 자, 동류항 정리해야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4x니까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y에 대하여 잘 풀게 되었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여기 분모에 3이 있습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는 넘어 곱해주면 21 이렇게 됩니다. 자, y만 남기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y 남고요. 넘어간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이렇게 됩니다. 아까 문제랑 비슷합니다. 여기 y에 대하여 풀어야지 마이너스 y에 대해서 푸는 거 아닙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y는 2x 마이너스 21 이렇게 부호까지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y에 대하여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보니까요. 좌변에는 y가 된 항이 없어요. 자, 우변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수가요. 좀 그래요. 그래서 양변에 일단 3을 좀 곱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3 곱하면 2, 3은 6 될 거고요. 자, 여기 3 곱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괄호의 의미가 없으니까 2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y만 남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자, y만 남기고 괄호 풀어주면 6x 마이너스 6에 얘가 이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결국 이제 통째로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y는 6x 마이너스 2x니까 4x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y에 대하여 잘 푼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등식을 y에 대하여 풀어라 라는 말 우리가 4개의 문제를 한번 수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 번 더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개념 확인 3번째 문제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단 식을 이런 거나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을 때 다음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을 여러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문자 y가 섞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라 그럼 문자를 x만 써서 나타내어라 이 말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y를 x에 대한 무슨 관계식을 얻어내야지 여러분들이 y에다가 식을 잘 대입할 거 아니에요? 자, 그 힌트가 누구냐면 바로 처음에 준 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주어진 이 식을요. 먼저 y에 대하여 좀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y에 대하여 풀어란 말이 없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y에 대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식 한번 볼게요.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괄호 먼저 풀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y항만, y가 들어있는 항만 좌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y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원래 우변에 있었고요. 자, 넘어올 y가 누구냐면 바로 얘네들 넘어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x로 넘어오고요. 마이너스 3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y는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시면 결국 y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y에 대하여 풀었고요. y를 x에 관한 식, x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 나타냈습니다. 얘는 얘랑 같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 1번 요 문제 풀 때 y 자리에 요 다항식이 대신 들어갈 수 있겠어.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괄호 조심하라 그랬죠. y 대신에 3x 더하기 2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자, x 더하기 괄호 풀면 2, 3은 6x 더하기 2, 2,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동류항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요. 7x 더하기 5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온다. x에 대한 식으로 잘 나타낸 게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x는 불만이 없어요. 어디에 불만이 있느냐? 바로 y에 불만이 있는 거죠? 자, y 대신에 괄호 잘 살려 쓰시고요. 3x 더하기 2, 우리 아까 찾아낸 거 잘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제곱으로 잘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은요. 이제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찾아냈으니까 이제 이 밑은 좀 지워버릴게요. 자, x제곱에 자, 분배 법칙 해주시면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일단 거듭 제곱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요. 마이너스에 관해서 아직 분배 법칙 한 건 아닙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3, 3은 9x 제곱 더하기 3이 6x에 2배 하면 12x 되겠고요. 플러스 2, 2, 4 이렇게 풀어내어지게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3x제곱이니까요. 4x제곱인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9x제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x제곱에 마이너스 9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으로 동류항 정리가 되겠죠. 자, 2x 마이너스 12x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플러스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로 두 번째 있는 식도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x만 나타나는 식으로 여러분이 나타낸 것.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한 문자에 대하여 나타내는 식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 개념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식을 변형했을 때 우리가 식의 값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식의 값을 구할 때 약간 팁 하나 드리고요. 그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비례식 이렇게 했을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여러분 표현 알고 계시죠? 같다는 거. 그래서 bx는 ay이기 때문에요. 결국 예를 들어서 x는 넘기면 b분의 ay와 같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x를 a라고 봤을 때 y를 b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x가 a와 같고 y가 b와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2대 3이라고 생각을 하면 x가 2고 y가 3인 건 아니죠. 그 대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를 뭐 2k, y를
3K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최대 공약수인 거죠. 자, 이게 약분이 되고 나면 2대 3이라는 비율로 나타내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뭐 2대 3, A, B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결국 X를 AK, Y를 BK라고 설정을 하고 각각을 X, Y를 K에 관한 K에 대한식으로 나타내어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식을 변형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것 중에 저런 비례식에 관한 힌트가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팁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렸어요.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이제 풀면서 한번 개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거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등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곱하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3 곱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자, 2x 마이너스 2y는 3x 더하기 3y 이렇게 됩니다. 자, x하고 y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기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만나서 동요항 정리를 좀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3y 더하기 2y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5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결국 x는 마이너스 5y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x하고 y가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의 값을 구하기가 좀 나쁘다면 여기서 한 문자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5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위는요, 부호 조심하세요. x가 마이너스 5y면 마이너스 x는 원래 이제 부호 한 번 더 바뀌어서 5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y 분의 이렇게 되면 2y 이렇게 되겠죠. 자, 이 y가요, 문자 한 가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 약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약분이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숫자까지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이 주어졌을 때 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이 아셨죠? 자, 요거 하나만으로 좀 아쉽나요?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를 해드렸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h를 r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오늘 응용하는 파트입니다. 도형이랑 응용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죠. 아까는 식이 좀 주어졌다면 여러분 식을 세워야 된다. 자, 도형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기둥이니까요.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면 기둥의 부피는 모두 다 나옵니다. 원기둥이건 삼각기둥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 우선 밑면의 넓이는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높이는 h니까요, 그대로 h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h를 R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좌변에 누구만 와야 될까요? 바로 H만 와야 됩니다. 좌변에 애가 남도록 남겨야 되니까요. 여기 H만 남기고 넘겨주실까요? 그럼 파이 R 제곱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하여 나타내어라 그러면 이 자리를 바꾸어 나타내 주는 게 좋습니다. 둘이 양쪽 딱 바꾸면 H는 파이 R의 제곱분의 V로 여러분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파이는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R하고 V만 있는 거죠. R하고 V. 그래서 잘 나타낸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개념 등식의 변형에 관련된 세 가지 개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자, 개념 확인만으로 좀 부족하죠.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문제로 뛰어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뛰어넘기. 자, 오늘도 선생님이 알찬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필수 문제 1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풀기 문제인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잘못 건드리기 시작하면 막 꼬입니다. 자, 뭐냐면 등식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g분의 1을요. x에 대하여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분자에 x가 있었잖아요. 약간 특이하게도 분모에 문자들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해서 막 꼬이기 시작하면 x분의 1은 괜찮은데 x에 대해서 푸는 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x에 대하여 풀 거기 때문에 x가 관계되어 있는 그 항만 남기고요. 나머지 넘겨서 지들끼리 좀 정리시켜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x분의 1만 남기고요. g분의 1 옆에 마이너스 y분의 1을 데려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옮겨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x분의 1하고 x가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역수 관계죠. 그러면 여기도 분모분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전체적으로 분수 형태면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요건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설마 이거 분모분자 이렇게 하니까 x는 얘도 뒤집어서 g, 얘도 뒤집어서 y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완전히 이제 분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분의 1은 자, 통분해 주시면 얘네 둘이 같이 곱해서 g 곱하기 y y가 먼저니까 yg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y를 곱해서 분모를 만들었으니까 분자에도 y가 와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yg. 여기는 g가 와서 분모를 만들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g를 여러분 곱해 주셔야겠죠. 자, 이 상태로 놓으면 분수 대 분수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역수 취하면 얘도 역수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x는 y-g 분의 yg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x에 대하여 푼 식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x가 없죠? 따라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약간 좀 트릭이 있는 문제, 뭐 트릭이라기보다 수학적인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되는 역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와 같이 연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이거는 활용도가 높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례식으로 주어진 등식의 변형. 아까 우리 마지막에 한번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쌍둥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5x 더하기 3y는 3 곱하기 2x 더하기 y와 같게 되겠죠. 자, 아까처럼 식을 좀 정리해서요. x를 y에 대하여 나타내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 5, 10x 더하기 2, 3은 6y는 3, 2, 6x 더하기 3y. 자, 이제 x만 이쪽으로 한번 모아볼까요? 그럼 10x에 6x 넘어오니까 4x 될 거고요. 3y에 마이너스 6y가 올 거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만 남기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4분의 3y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선 최종적으로 일단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죠. 자, 이걸 여러분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이 분수에서 문자가 하나가 줄어들고요. 한 개의 문자로 나타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 y가 들어갈 거니까요.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호만 바뀌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4분의 3 y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무조건 x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4x가요. 마이너스 3y랑 같다 그랬죠. 여기 마침 4x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째로 그냥 마이너스 3y와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 넣어도 돼요. 사실 이거 넣어서 곱셈해도 마찬가지 결과죠. 그렇죠? 융통성 있게 여러분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하기 2y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y고요. 자, 여기 이제 분수 속에 분수가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요 안에서 계산부터 해볼게요. 4분의 4니까 4분의 7y 이렇게 되겠죠? 자, y는 여러분 약분이 될 건데, 자, 우리 분수라는 건 분자 나누기 분모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y 나누기 4분의 7y로 생각하시면 이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y에 곱하기 역수 취하게 되면 7y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을 해주시면요. 남은 게 바로 마이너스 7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 문제 2번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4 이렇게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제 끝에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비례식으로 주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조금 또 독특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 좀 이 문제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거 말고 위에 있는 거, 이거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x 더하기 y가 있고요. y 더하기 g가 있고요. g 더하기 x가 있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수의 값과 이 분수의 값과 이 분수의 값이 다 같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같은데 어떤 값으로 같다. 그 값을 하나 정해봐요. 자, 그러면 결국 3분의 x 더하기 y는 k니까요. 선생님이 x 더하기 y는 얘가 넘어가면 3k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y 더하기 g는 넘어가면 4k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요것만 놓고 본다면 g 더하기 x는 넘어가서 5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좀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는 게 결국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는 거랑 같겠죠. 근데 여기 x도 2개 있고요. y도 2개 있고요. g도 2개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 다 2개 있으니까 선생님이 왼쪽 걸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3k 더하기 4k 더하기 5k는요. 바로 12k입니다. 자, 양변에 2로 한번 나누어 봐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g는요. 얼마? 6k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x 더하기 y가 3k면요. 여기서 얘가 3k인 거죠. 그럼 g는 뭐가 될까요? 3k에 3k 더해야지 6k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신 집어넣으면 뭐 나오느냐? y와 g를 더한 게 4k죠. 여기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게 2k가 되어야지만 전체 6k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자, y는 그러면 얘네 둘이 합해서 5k니까 그래요. 얘가 k가 되어야지 6k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x, y, g를 모두 k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요걸 이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써서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 곱하기 y예요. x 곱하기 y. 그러면 이거 2개 곱하는 거죠. 그럼 2k의 제곱이 됩니다. 자, y 곱하기 g. 어딨나? y 곱하기 g. 이거야. 그럼 3k의 제곱이죠. 더하기 3k의 제곱. 자, 마지막 마이너스고요. g랑 x랑 곱하기 하래요. 그럼 2, 3은 6k죠. 6k의 제곱, 6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제곱을 합니다. 자, x를 거듭 제곱하면요. 2, 2, 4k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거듭 제곱하고 나서 2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거듭 제곱하면 k제곱인데 2배 하는 거니까 2k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 g의 제곱하고 난 다음에 3배 할 거예요. 자, 여기 제곱하면 3, 3은 9k인데요. 3배 할 거니까 3, 9, 27k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막바지 다 왔습니다. 전부 k의 제곱을 가진 동류항이기 때문에요. 자, 계산해주면 5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더하면 6인데요. 6에다가 27 더하니까 33 되겠죠. 33k의 제곱. k의 제곱 어떡하나 했더니 위아래 다 했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호 살리고 33 살리면 마이너스 33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어져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연립방정식 개념도 좀 들어가 있고 아마 처음이 우리 개념 끝장내기 중1, 2 친구들은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친구들 일단 좀 옆으로 놔두고 나중에 3학년 다 지나서 보시고요. 자, 3학년 친구들이나 고1 같은 친구들은요. 연결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x, y, g를요. 또 다른 이제 k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 유형으로 익혀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3번 문제로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의 드디어 4번 문제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이제 도형에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보여드렸잖아요. 아까는 선생님이 기둥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번에는 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림은 모선의 길이가 L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뿔입니다. 자, 이 원뿔의 겉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L을요, S와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하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기둥 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원뿔 전개도로 이렇게 펼치면요, 밑면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옆면이 부채꼴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펼쳤을 때 옆면이 되는 이 부채꼴의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L이 되는 셈이죠. 자, 그리고요. R은 바로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건널비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요 밑면인 원의 넓이를 더한 게 되겠죠. 그쵸? 자, 더한 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으로 굉장히 빨리 잘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이 중심각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기억해내느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럼 기억합니까? 2분의 1, 그때는 아마 LR로 기억했을 거예요. L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 말한 L은요, 바로 요겁니다. 이 부채꼴의 바로 호의 길이가 바로 그때 우리 공식으로 외웠던 L이고요. 자, 그리고 R은 바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를 곱셈을 하게 되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만약 기억이 안 나면 문제 풀기 어렵고요. 중심각이 여기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이 반지름은요. 이 문제에서는 L이니까요. 쉽게 곱하기 L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 호의 길이죠. 자, 이 호의 길이는요. 자,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요 길이하고 누구하고 같아야지 이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밑면의 원주와 같아야지만 요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넓이 아니라 이 호의 길이를 원주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파이 R 제곱은 넓이고요. 2파이 R이잖아요. 그래서 2파이 R을 계산해야지만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약분을 하고 나면요. 파이 LR이 바로 요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다. 파이 LR. 자, 요렇게 우리가 건널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L만 남기고 넘겨야 되겠죠. 자, L이 들어있는 항만 남기고 넘겨주시면요. 파이 LR은 자, 넘어가면 S 마이너스 파이 R의 제곱. 자, 그래서 L만 남기고 넘겨주겠습니다. 파이 R분의 S 마이너스 파이 R의 제곱. 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요. L은 파이 R분의 S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하면 R만 남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고난도 문제 정리까지 끝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들 선생님이 팁으로도 한번 정리해드려야겠죠. 선생님 팁 나갑니다. 자, 다항식을 대입할 때는요. 반드시 잊지 말고 괄호를 사용하여서 대입합니다. 자, 두 번째, 특정 문자에 대해서 풀 때는요. 특정 문자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항은 모두 우변으로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